네, 그러면 이제 컴퓨터 교육도 관련 논문을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뷰할 논문은요, 이 Evaluating AI Literacy of Secondary Student Framework and Scale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중등학생의 AI 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의 척도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저자는 중국의 화남 사범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역시 중국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컴퓨터 슈 에듀케이션 저널에 2025년 4월에 게재되었던 내용이고요. 이 최상의 저널이죠.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 보시면, 자, 이 서지 정보를 잠깐 보고 좀 가자면요. 알다시피 컴퓨터 에듀케이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. 이쪽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제 온라인에 먼저 공개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판이 된 거죠. 자, 챗GPT 등장 이후로 이제 AI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뭔가 AI 리터러시 자체가 그 1970년대에 처음 제안되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2016년 이후에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좀 재조명이 되고 있죠. 이 특히 K-12, 그러니까 초중고등교육에서 AI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, AI 교육을 대학 수준에만 집중하면 소외계층이나 여학생이 AI 분야에 진입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존 연구를 보면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. 자, 뭐냐면, 기존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어떤 차원의 단편화, 디멘셔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가 있었어요. AI 개념 지식이나 뭐 태도, 윤리 측면은 있지만 어떤 고차원 사고, 그러니까 하이 오더 띵킹이라고 하죠. 이거가 이제 좀 부재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이제 척도 검증 방법이 뭐 EFA나 이제 CFA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보다 엄밀한 IRT, 그러니까 이제 Item Response Theory 같은 걸 이용해서 문항 반응 그 이론 기반의 어떤 검증이 좀 부족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 성별 차이, 그러니까 젠더 디퍼런시스 연구가 없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를 좀 보다 보면 이렇습니다. 자, 연구 목적은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중등학생의 AI 리터러시를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구성하는 KAT 프레임워크라는 걸 좀 제안을 했어요.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신뢰와 타당도가 검증된 AI 리터러시 척도를 개발했는데 이걸 AILS라고 했더라고요. 그걸 개발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 실제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느냐 요거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피아제와 블룸 얘기를 하는데요. 피아제의 어떤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아동이 능동적으로 이 지식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 학습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이론은 어떤 중등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AI 지식, 널리지 차원을 좀 핵심 근거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인데, 이제 그 여섯 단계가 있잖아요. 그 여섯 단계 중에서 상위 3단계, 그러니까 분석, 평가, 창조를 고차원 사고, 이거를 AI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로 통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, 그리고 블룸이 어떤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KAT 통합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 이제 KAT 프레임워크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요. 요렇게 됩니다. 어, K는 knowledge인 거고요. 뭐 AI 펀더멘털이라든가 기초 개념, 뭐 엘리먼트 오브 AI 테크놀로지라든가 AI 기술 요소, 뭐 애플리케이션 오브 AI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, 이 감수성은 이제 AI 어펙티브에 관련된 내용이죠. AI와 휴먼, 뭐 AI와 인간의 관계, AI와 소사이어티,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AI 띵킹인데 요거를 이제 뭐 엔지니어링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공학적 설계 사고라든가 그런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을 여기 T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K8라는 프레임워크를 도출을 했어요. 가장 다른 점이 이제 thinking 차원일 것 같아요. 단순히 AI를 이제 알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설계하고 고차원 사고 능력을 이 AI 리터러시 핵심으로 표현을 한 거죠. 이게 이제 이론적 아마 기여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인데 이 척도 개발 절차가 어떻게 됐냐? 스케일 디벨롭먼트 스터디인데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3개 요인, 8개 하위 요소, 57개의 초기 문항을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문가 타당을 해서 이 문항을 정제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내용 타당도랑 그러니까 컨텐트 밸리데이트를
검토해 가지고 56개를 최종 확정을 합니다. 자, 3단계는 이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중등학생 1392명이 냈어요. 그래서 하위 표본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A, B 720명이랑 672명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. 자, 4단계와 5단계가 이제 좀 여기 중요할 것 같아요. 문항 분석 선별이랑 모형 구조 검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이제 보자면은 이제 라쉬 분석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 IRT 문항 반응 이론의 한 종류인데 각 문항의 적합도랑 난이도 변별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. 기존 연구들이 단순히 이제 고전 검사 이론이라든가 클래시컬 테스트 시어리에 머물렀다면 이 논문은 이제 IRT를 도입해서 더 엄밀한 문항 수준의 검증을 수행을 한 거죠. 이제 그 다음은 이제 EFA인데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요인 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거예요. 이 두 분석을 거쳐서 56문항에서 48문항으로 이제 최종 선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EFA랑 CFA를 좀 했고 이걸 해가지고 어 이제 A 그룹과 이제 B 그룹으로 이제 좀 한 거죠. 그러니까 서브 샘플 B, 그러니까 그 672명한테는 CFA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고 뭐 CFR라든가 TLI, 뭐 RMSEA, SRMR 등의 이제 모형 적합도 지수. 그래서 이제 모델 핏 인다이스를 통해서 KAT의 이제 이 세 가지 요인 구조가 다른 경쟁 모델보다 더 적합하다. 이런 걸 이제 입증을 한 거죠.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엄밀성을 확보한 게 또 이 논문에서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성별 차이는 이제 뭐 독립표본 T 테스트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라쉬, EFA, CFA 이 3중 검증이 이 논문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되게 보장을 하는 거죠. 자, 이 KT의 프레임워크 세부 구성 요소를 좀 보자면요. 이렇습니다. 여기 AI 지식에서는 Fundamental, Element, Application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네, 세부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 Effective에서는 AI and Human과 AI and Society 이렇게 되고 있고요. T에서는 엔지니어링과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두 가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 8개 요소가 48개의 문항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. 요렇게 볼 것 같고. 자,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최종 AI 리터러시 척도를 어떻게 해야 됐냐면, 그래서 이제 총 KAT 3요인 구조로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48개 문항 나왔고요. 그다음에 뭐 크롬바 알파 같은 거 굉장히 잘 나왔다고 되어 있고, 그래서 이제 척도의 가치가 뭐냐면 이 중등 학생에게 연령 적합하게 설계됐다.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일반인 대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인지 발달 수준을 반영한 문항들만 구성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의 프레임워크를 좀 보면 모델 검증을 좀 보면요. 자, 이 3요인의 통계적 검증을 좀 보자면 이 3요인 모델이 단일 요인 모델이나 이 뭐 두 가지 요인의 모델보다 우월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. 라는 게 있고요. 뭐 CFI나 TLI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어떻게 모두 수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수렴 타당도 같은 것들, 뭐 컨버전트 밸리디티 같은 것들도 뭐 연관돼 있는 그런 정도도 판별 타당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다 확인이 됐다고 해요. 굉장히 연구가 잘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론적 분류가 KAT3 요인인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방법적으로 엄밀하게 지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보면요. 이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높고 임계점을 충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것들도 연구 방법들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성별에 따른 리터러시 차이를 좀 보니까 어떠냐?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K 차원에서는 높더라. 감수성 차원에서는 여자가 높더라. 근데 사고력 차원에서는 비슷하더라.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식과 감수성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고력은 비슷하더라. 자,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를 보면요. 어, 이게 어쨌든 기존 리터러시 연구에서 관가됐던 고차원 사고 역량을 이제 핵심 구성 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또 블룸의 상위 인지 목표랑 AI 교육을 연계한 몇 안 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남학생의 AI 지식 우세 관련돼서는 어떤 젠더 이쿼티 문제를 조금 더 상기시키는 거고, 기술적 내용 중심의 AI 교육이 지속되면 성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반대로 AI 감수성에서는 여자가 좀 더 우월한데 이를 활용하면
AI 교육에서 여학생의 참여와 자신감을 높이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겠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어떤 건 이제 네, 뭔가 약간 이제 네, 뭔가 이제 젠더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뭐 이런 게 유행이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교수 전략이 좀 필요하다. 좀 디퍼런시에이트한 어떤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 컴퓨터 교육 맥락에서는 이제 아직 표준 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뭐 AIS를 좀 표준화해서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, 번안해서 타당화하는 연구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,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성별 차이 패턴은 한국의 AI 교육에서도 좀 시사점을 주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논문의 핵심 기원은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. 피아제와 블룸 이론 기반의 KAT 프레임워크 제안, 그리고 뭐 라쉬, EFA, CFA 해가지고 3중 검증한 48문항의 AILS를 개발했다. 그리고 1392명의 대규모 표본을 통한 성별 차이 패턴을 규명했겠다.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단일 문화권, 중국에서 진행한 거고요. 횡단 연구고 또 자기보고식이잖아요. 그런 것들도 항상 나오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연구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